의원에게 오늘 계란을 던진 여성이 네네. 안철수 대표 팬클럽 회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박지원 전 대표가 직접 자기의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어요. 네. 지금 자신한테 그 계란을 던진 분이 알고 봤더니 광주 안철수 연대 그 팬클럽 회장이더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을 그 존경했다 평소에. 하지만 이번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보고 실망했다. 이런 내용을 했더라라고 올렸습니다. 그 장면도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사실 박지원 전 대표가 계란을 맞았지만 안철수 대표도 사실은 야유를 받았어요. 한 남성이 다가가서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이 그때 그 CD 의혹 사건의 제보자다라는 그런 내용, 또 안철수 대표의 최근이다. 이것을 갖고 실질적으로 항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박지원 대표 내가 계란을 맞아서 다행이다라는 말로 어쨌든 현장을 수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현장이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가 열리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최 교수님. 그러니까 이 박지원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대표 두 사람 모두 이제 같이 저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 안철수 대표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이렇게 뒤섞여 있었던 그런 자리인 모양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호남에 있는 분들 중에 안철수 대표의 통합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박지원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통합을 반대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 함께 참석해서 각자의 의사를 표현한 것 같은데 저게 문제는 국민의당에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만큼 갈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호남에서마저도 안철수 전 대표, 그다음에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저렇게 나눠진다고 하면 저게 국민의당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걸 통합하지 않고서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마치 마주 달리는 어떤 기관차처럼 달리게 되면 국민의당이 쪼개지는 건 뭐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통합을 주장하고 아니면 자강론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한 마음으로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이쪽에서는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또 반대를 얘기하는 이런 양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국민의당은 뭐 현실적으로 분당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도 이제 친한 반한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질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하는데 뭐 안철수 대표에게 간신배다 이런 또 표현까지 나왔다고요. 사실 이 시작이 저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당내에서 어떤 컨센서스를 전혀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독자 행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독자 행동을 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그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정말 구름 같은 인기를 누릴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국민의당 지지율이 거의 꼴등으로 추락을 하는 과정까지 겪고 나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좀 급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바른정당과 통합이 되면 보니까 2당 수준으로 지지율도 올라갈 것 같으니 일단 던졌는데 문제는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박지원 의원 출당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햇볕 정책 포기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당의 호남권 의원들이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사실 행사도 안철수 대표가 어쨌건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좀 수습해서 뭐 이게 통합을 해서 이제 뭐 바른정당과 합치든 네. 아니면 뭐 독자 노선을 가든 당내 좀 그 컨센서스를 좀 모아야 되는데 그냥 지금도 보면 안철수 대표는 내 갈 길을 가련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당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서서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완전히 둘로 갈라서 이렇게 싸우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사실 국민의당 이 현재의 간극을 좁히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마라톤 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마라톤 저는 거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내하고 뛰는 것이 바로 마라톤의 본질입니다. 인동초가 뭡니까? 참을 인, 겨울동. 겨울을 참고 인내하면서 지내면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그 인동초. 어쩌면 이 의미들이 다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인동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당은 지난해 총선 때 호남을 기반으로 탄생한 정당이죠. 강력한 호남 지지로 지금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이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DJ 정신을 계승한다. 이게 또 당의 정신이기도 해요. 인동초 정신이 고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정말 많이 강조하셨던 건데 그렇죠. 겨울은 독재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봄은 민주화의 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혹한의 독재 시기, 이 독재 정권, 군부 독재 정권이라고 당시 불렀는데 견디고 나서 민주화의 봄을 일구고 이제 꽃이 피었다. 그래서 김대중 정신의 상징이 인동초인데 이 참고 인내하고 겨울을 뛰어 건너는 것을 마라톤에 비유했어요. 굉장히 명연설입니다. 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규정이에요. 네. 다만 아까 백성훈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진정 DJ 정신을 계승하려고 하는 정당의 당대표가 맞느냐? 이 질문이 호남에서 던져지고 있다는 게 아주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의 향방이 아슬아슬한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통합파로 이 지칭이 되는 안 대표를 주축으로 한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호남 중진 의원들, 박지원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어찌 보면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또 이제 유화적인 정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간극이 저 연설만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과연 안철수 대표가 호남 민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올 겨울에 저는 인동초가 정말 되려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대표는 박지원 대표가 계란을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조선대에서 특강을 가졌는데요. 네네. 이 특강을 가진 자리에서 이 국민의당 말하자면 이 합당을 원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을 이렇게 중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고충을 좀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그 화면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조선대 올라가는데 안철수 힘내라. 뭐 네. 하는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지점을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조금 좀 다른 시각에서 볼게요. 이게 옳다 그러다라는 뜻이 아니고 자 안철수 대표 지금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반대를 했잖아요. 오시면은 지금 아마도 봉변을 당하실 것 같다. 좀 연기해라. 근데 가셨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라톤도 뛰고 지금 안철수 대통령의 부인인 안철수 대표. 죄송합니다. 안철수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도 사실은 좀 웃으면서 함께 마라톤도 다 5km 완주했어요. 자 안철수 대표가 왜 지금 그러면 이 호남에서 이렇게 일부의 반대가 드러날 것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을까?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안철수 대표 이 광주에서의 오늘 목포지만 호남에서의 봉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도 5월달에 호남에 내려갔을 때. 봉변을 당했어요. 다 안철수 철수하라. 그때가 어떤 때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왜 봉변을 당했냐면 윤장현 광주시장을 전략 공천을 했어요. 광주시장은 누구나 사실 새정년에서 공천만 하면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략 공천은 그것도 금요일날 저녁 때 기자들한테 흘렸어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하지도 않고 전략 공천 하겠다 그러고 꽂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막 들고 일어났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외부 인사를 갑작스럽게 전략 공천하느냐. 철수하라 막 난리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윤장현 시장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안착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목소리 없어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하면 어쨌든 광주의 민심은 돌아온다. 지난번에 대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선 때 박지원 대표를 포함해서 혼자 다니지 마라. 당과 함께 마지막에 이 대선을 치러야 된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혼자 나홀로 뚜벅이를 하면서 막 진짜 고무된 게 뭐냐면 호남에 내려갔을 때요. 혼자 뚜벅이로 막 이렇게 유세를 하는데 광주 호남에서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갔을 때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광주 호남의 민심이 호남 중진 의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고 싶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박지원 대표한테 계란을 던진 사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안철수 힘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이것들이 다 언론에 보도가 되면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봐라 광주나 호남 민심이 호남 중진들만의 의견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안철수 대표의 하나의 어떤 또 목적이 아니었겠느냐는. 그렇군요. 최 교수님 오늘 역시 안철수 대표는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걸로 이렇게 읽혀집니다. 네, 결국 분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안철수 대표가 뭐 이종근 대일련 논술실장님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하는 것이 뭐 잘하고 있다는 아니요, 잘하는 정면 옳다고 돌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 안철수 대표 맞죠?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정면 돌파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정면 돌파해가지고 당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당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예. 그 말은 결국 분당의 아픔을 겪고라도 본인의 길을 가겠다는 거고 저렇게 안철수 대표가 하는 이유는 안철수 대표는 대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대선을 어쨌든 자기가 나중에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지금의 이 국민의당 구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정당이나 보수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크게 보면 자유한국당까지 끌어안는 통합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물론 안철수 대표를 제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바른정당의 통합이 사실은 본인의 차기 대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수나 중도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큰 그림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지금 모습이고 그러나 지금 호남 중진들 같은 경우는 대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총선이 문제인 거지. 지방선거 총선을 보면 호남 중진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저런 통합론이 도리어 호남에서 자기들이 배제되고 호남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뺏길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반대하는 상황이니까 각각의 이익 때문에 사실은 서로의 입장이 대립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당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충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당이 분당된다면 매직 넘버가 20석이거든요. 그렇죠. 원내 교섭 단체 때문에 뭐 통합파가 20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 39석 남아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쉬워 보이진 않는데 일단 바른정당이 지금 11석이죠. 거기서 뭐 바른정당에서 또 일부 이탈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국민의당은 못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최소 10석 이상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사실 국민의당의 의석 구조를 봤을 때 호남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호남 의원들이 지금 통합에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물론 그 숫자는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원내교섭단체가 되지 않고 당을 합치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네. 마이너스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 간극을 좁혀서 우리 당 통째로 바른정당과 합당하는 거는 거의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면 돌파가 나도 호남에서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호남 중진 의원들만의 호남이 아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이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통합파들이 어찌 보면 뭔가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을 좀 밟기 위해서 어찌 보면 사실 굉장히 좀 무리수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호남에 내려가서 지금 뭐 DJ 마라톤 대 안철수 대표가 참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극도로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도 네. 가는 이유는 역시 지금 현재 통합으로 가야 되는 정당성을 나름대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이 이제 합의 이혼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은 호남 중진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대표 측 통합파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이제는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본인들이 정당하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말씀은 제가 뭐 안철수 대표가 잘하고 있다, 뭐 옳다 그르다 이거보다는 정치공학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강주에 내려갔느냐, 목포에 내려갔느냐 이걸 말씀드린 거고 지금 그 외 그 통합파와 20 이 얘기는 사실은 통합파의 2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호남에서 만약에 탈당하는 그쪽에서 20이 지금 사실 데드라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탈당해서는 불가능한 지금 비례대표가 13석이거든요. 네. 그럼 39에 13석만 빼도 어떻게 되죠? 39에 13석을 26이에요. 26 중에 사실은 이 경기, 아까 그 비호남 지역이 또 있어요. 네. 그러면 호남 지역에서 지금 호남 중진 평화개혁 연대 쪽 그러니까 비통합파 쪽만 따지면 10명 내외라는 설이 있어요. 구당 쪽 모임 빼놓고 그러면 이쪽에서 확장을 해서 20명을 채워야 사실은 그러니까 분당에서도 자신들이 살아남는다. 안철수 대표 쪽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비례대표 13석이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뭐 바른정당에서 뭐 아무리 다시 흩어져서 5명만 오더라도 13석 더하기 5 하면 18이에요. 그러니까 2명만 더하면 20이거든요. 2명만 남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5에서 30석은 지금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자신하고 있고 이쪽 도리어
그 비통합파가 한 10석 내외. 그러니까 비통합파가 훨씬 더 많이 지금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지금 더 노력하고 있다.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의석수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게 지금 39석을 두 개로 쪼개는데 어느 쪽 파이가 조금 더 크냐. 이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세요. 내년 6월에 지방선거인데 국민의당 1, 2가 쪼개져서 바른정당 11명 있고 어떻게 이합집산을 한들 광역도지사, 네. 시장 어떻게 먹을 겁니까? 이게 답답하기 그지없는 게 결국은 유권자를 보고 해야 되는 게 정당 정치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대권을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 호남에서 누구랑 싸워야 돼요? 집권 여당하고 싸워야 돼요. 정당 지지율 어떻게 돼요? 네. 비교가 안 돼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는 싸우지 않겠다. 안철수 대표가 선언했는데 누구 지지율이 가장 높아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가장 높아요. 이걸 극복하지 않고 어떻게 호남을 지지 기반이라고 잡겠냐 이거죠. 네. 마라톤을 뛰느냐, 어떤 강연을 하느냐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정치 조직인 정당이 유권자들 어느 정도를 정말 비전을 제시해서 바로 세우고 지금 계산하고 있으면은 정치는 다 떠나버립니다. 네. 결국은 20석 원내교섭단체 유지했네. 그럼 뭐 할 거예요 또? 캐스팅 보트 할 거예요? 지금 이거보다 더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네. 이게 안 대표 쪽도 그렇고 호남 중진 쪽도 그렇고 대안이 없어 보이는 안타까운 상황이란 겁니다. 그렇군요.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의당.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엠비입니다. 다스는 누구 거예요? 아유, 반갑다 그 얘기. 오랜만인데? 응? 그 전에 그것 때문에 특검했을 때 응, 특검했을 때. 그때 당시 특검이 수사를 덮은 거예요? 아, 몰라. 내 기억도 안 나. 조사 받으셨잖아. 그랬나? 아, 왜 그 곰탕집에서 아, 그때. 응. 정특검이랑 그래, 우리 호영 씨랑 그래. 곰탕집에서 대면 조사 했다면서. 그때도 되게 어이없긴 했어. 그지? 그래서 저 그때 조사 받을 때 무슨 얘기했어요? 얘기 많이 했지. 야, 곰탕 국물이 끝내준다, 그지? 끝내준. 아유, 오늘 국물을 잘 우려냈네. 응? 파도 맛 듬뿍 넣고, 응? 자네, 후추는 쳤나? 아, 예. 아직 안 쳤습니다. 처먹겠습니다, 아까. 응, 그래, 많이 쳐먹어. 많이 쳐먹어. 후추를 많이 쳐야 또 풍미가 살아나는 거야, 쳐먹어. 나도 본격적으로 한번 쳐먹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세요? 어떤 모노드라마라 할까? 1인극이라고 봐야지. 아, 드라마를 찍으려면 이제 이 시점에서 그 포토라인이 나와줘야지. 아유, 뭔 소리야. 드라마의 중반이 넘어갔는데 주연 배우가 너무 소극적이셔. 주연 배우? 나? 당연하지요. 나구나. 진짜 그 캐릭터 하나는 독보적이셔. 나를 그 문화재로 지정하는 건 어때? 국기문란 헌정 파괴에 살아있는 전설. 레전드. 최고시죠. 고맙습니다. 혈세 낭비의 아버지. 그만해. 돈의 신. 재판이나 받은 내 신경 쓰지 말고. 포토라인이나 받아요. 내 신경 쓰지 말고. 하차. 안 놀아. 나 들어가야지. 아, 진짜 좀. 내가 더 빠를걸. 예, 제가 먼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잘나셨습니다. 근데 저 순실이 조카 시오 그 구형한 거보다 더 받은 거 알아요? 그랬다며요.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특검의 도움이. 하지만 그래 협조해 봤자다. 어떤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어떤 시그널을 준 걸까? 법원이 역시 세. 아, 법은 믿음직해. 그러니까. 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풀려난 관진 씨도 무지 존중할 거예요. 너무 존중하지. 관빈 씨도 존중하고. 완전. 판결이 어이없다는 민심이 70%인데도. 법원이 내린 판단에는 닥치고 존중하라. 그게 그쪽에서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시범케이스 제대로 보여준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너 아무리 여기서 실토하고 그래봐야 검찰 구형한 것보다 우리가 더 때려볼 거야. 알아서 해. 이런 느낌 빡 오잖아. 어? 아이고, 참. 욕심쟁이. 그러니까. 존중은 하라 마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돼야 되는 거지. 존중을 할 만하면은 하지 말라 해도 알아서 존중하지. 아, 그러니까요. 책임도 비난도 감시도 다 안 되고 무턱대고 존중만 받아야 되는 집단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나. 9년 동안 더 깊이 썩었던 사법 적폐 얘기는 세상이 다 아는 거고
이젠 그걸 도려내는 작업을 세상에다 다 보여줘야 될 거예요. 보여주면 존중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싫다면? 싫다면 국민한테 대들겠다는 얘기죠. 대들면 재밌겠다. 이미 대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아이, 눈차는 빠르셔. MB님은 그래서 어떠셔 요즘? 바쁘시죠? 그렇지. 나라 걱정 때문에 워낙 내 뭐 할 일이 많으니까. 최근에 그 댓글 공작 조사받은 김 비서관도 만나셨어요? 누구? 뭐, 우리 태요? 그 MB님이랑 최근까지도 만난 정황이 그 포착됐다며. 어머머머? 내가 누굴 만드는 뭔 상관이야? 아이고, 딱 봐도 상관이 있어 보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난 원래 사람 만나는 게 일이야. 김 비서관 만나서 뭐 했어요? 입 맞췄어. 아하, 입 맞췄구나. 쪽쪽, 서양식으로. 포옹과 함께. 잘 지내니? 쪽, 이쪽, 쪽. 난 그런 입술 좋아해. 에이. 너무 나갔구나. 개그를 왜 그렇게 빼? 잘 빼야지. 몰라, 당황했나봐. 아이고, 근데 우리끼리 만난 걸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다 불러갖고 저 송년회 한번 하세요. 관진 씨, 관빈 씨도 부르고 어제 댓글 부대 용사들 송년 모임 그런 식으로. 올해는 시기적으로 그런 자리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 모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렇지. 댓글로. 그렇지. 그렇지. 어울리지요. 어울리고 또 의미도 있잖아. 댓글의 용사들. 송년 모임은 인터넷 댓글로 뭉친다. 지령 떨어지면 바로 움직이지요. 그럼 댓글보다 괜히 부대야. 말 그대로 부대야. 훈련 딱딱 돼 있는. 근데 그 머리 딸리는 애들도 많던데 뭘. 그 댓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쓸데없는 말까지 같이 붙여놓은다며요. 그 옵션 열기. 그러니까 그거. 그 옵션 열기. 어제 그냥 하루 종일 검색어에 오르던데. 김어준이 그 자식 얘기하는 말이면 어준이한테 한마디 해요. 댓글로 할게. 머리 쓰기 싫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래 나도. 아무튼 댓글 부대 요즘도 널렸더라고. 옛날에 있던 그 부대 애들 아닐걸? 왜? 남은 폐잔병들도 있겠지. 정당에서 키우는 사이버 전사들도 있잖아. 아이고 씩씩하네. 대놓고 여름몰이 전사들도 키우고. 막 가는 거지 뭐. 어차피 이래 된 거. 부패 기득권 집단에서 집단별로 키우는 전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계 전투로 흩어져 있다가도 부대원들만 다 모이라 가면은 바로 모이잖아. 아이고. 하여튼 막 구더기 때처럼 초록색 포털 사이트 막 이런 데 팍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가 또 우리 밭이니까. 그러니까 댓글 부대 활약에 참 좋은 밭을 제공해 줬지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요즘 활동하는 댓글 부대 지원 자격은 뭐래요? 지원 자격? 예. 똑똑하지만 알면 돼. 그치. 똑똑하면 못 버텨요. 알지, 못 버티지. 예, 또 푼돈 좋아하고 멍청하면 땡큐지. 아무튼 호시탐탐 때를 봤어. 우리 세력들 다시 한번 지난 9년처럼 거하게 농단질하며 놀아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댓글 부대원들 밑바닥에서 벌레들처럼 꾸물꾸물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댓글! 달어! 달어! 다시 크게 봐. 차렷! 댓글! 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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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왜 그것만 쳐? 왜 화살표를 쳐? 안 보인다고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야. 자판 여기도 왜 화살표를 쳐? 사실 잘 못 쳐요, 저. 컴맹이. 동작 그만. 깜짝이야. 왜 왜 또 이래? 장난질이여?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여.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평범하게 되는 건 전마담이 같고 나한테는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줬을 것이야. 읽지 못하게. 내 말이 들려? 틀려. 네 거나 내 거나 다 암호 안 돼 있어. 이렇게 화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세게 흔들어. 나는 화가 아니라 흥이 있어. 양 선장, 배문 거래장 얼른 출발해. 시간 없다. 왜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는 것은 맨날 머쓱게 알라고 궁금한 건 많아. 아기, 밥이나 이거 먹어. 왜 이래? 밥은 좀 이따 먹을 거고 도움이 안 되다니. 나 잘 들어.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지. 궁금해? 궁금하지? 그것이 어떤 차량 수리업체들이 차에 일부러 흠집을 내서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왔다잖아. 일부러 흠집을 내? 그래. 멀쩡한 차는 강목으로 찌그러뜨리고 조금 흠집 난 차는 쫙쫙 긁어서 완전히 다 망가뜨려가지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냈다는 것이요.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것이요? 세상에. 그게 무슨 수리업체야. 순 사기꾼 업체지. 내 말이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것들 썩어빠진 양심 밑장을 확 다 빼가지고 사람 맹그러놓고 골라니까 양 선장 뭐든가 빨리 출발하지 않고 문 걸어 잠가.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뭐 어째 또? 냄새. 죽이자. 응? 사람이 어째 그렇게 쌀벌해?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 왜 이래? 죽이자한테 알리자고. 아이, 놀래라. 아이고, 그 성격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고 들리지. 그러니까 그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놓는 저 추천한 사명감에 죽이자 말이지. 그렇지. 근데 그 죽이자는 지금 다스주인분이라 바쁜데. 요즘 보니까 머리도 굉장히 많이 길어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단발머리 하고 다니던데. 어제 무죄 받았더라.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가 먼저 오는 거 아니냐? 죽이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차량 수리 업체들이 보험금 타내려고 일부러 차에다가 막 흠집을 내고. 알아.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음악은 누가 트는 거야? 얘가 놀래 음악이 나와. 세상에, 이럴 수가. 왜? 별 얘기 안 하는구만. 글쎄, 주기자 말이 어떤 부품 대리점에서는 정비소에 납품한 부품 가격을 부풀려가지고 보험금을 가로채고, 또 어떤 렌트업체에서는 교통사고 난 차 주인이랑 짜고 가짜 렌트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험금을 받아냈대. 으쌰. 그것들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은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열받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보험료가 자꾸 오르는 거 아니야? 타요. 정말 내 속이 타요. 디너쇼. 모터쇼. 에어쇼. 패션쇼. 어썸쇼. 잔남이 이제 들어와야지. 이 세상 수많은 쇼그 중에 최고는 그렇지. 우주 최강 대박 라디오 쇼 배칠수 전영미 9595 쇼. 백이사 운전해. 네. 고시성을 가진 아버님이 크게 건어물 장사를 하셔가지고 저는 코건어하다 코건어 여사님. 여사님. 오늘은 일본으로 가시죠. 일본? 일본 좋아. 와타시 또 겐코시테 구레마스까? 하이. 정말?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와타시 또 겐코시테 구레마스까? 하이, 이게 뭔 소리야? 정말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네. 하이가 저리 못 가? 뭐 하는 거야? 당황해갖고. 하이가 그 하이가 아니었어? 저도 모르게 당황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이 해가지고요. 진짜. 그래, 저 말고, 일본 남자들이랑 결혼하세요. 어머나! 진짜 남자 만나러 가는 거야? 웬일이야? 웬일이냐면, 일본 기혼 남성 4분의 1이 뿅뿅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뿅뿅 공포증? 예, 아내와의 갈등으로 퇴근 후에 집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는 뿅뿅 공포증. 일본의 기혼 남성 4명 중에 1명은 연애 시절과는 다른 아내의 변한 모습과 경찰 신문을 방불케 하는 압박, 그리고 쉴 새 없이 쏟아붓는 요구에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본에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 있죠. 뭐? 화난 아내 연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큐!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아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미안할 거 아니야? 뭐가 미안한데? 아니 미안해.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얘기하는 거야? 알면 말해봐. 뭐가 미안한지 말해봐. 커트 여기까지.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여기까지야? 얘기해보라고. 이거 끝난 거야. 야,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아니, 너무 몰입하시는 거 같은데. 말해봐.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하라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게 역시 열쇠야, 열쇠. 저 가 계시고. 어딜 가, 차 안인데. 이거 그냥 계시라고. 그래. 차 안이야? 그럼. 차 안이지. 내가 맨날 백기사 운전해 하잖아. 늘 차 안이지, 응. 아무튼 일본에 뿅뿅 공포증을 겪고 있는 남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가서 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들 양호한 거다. 진짜 공포란 이런 것이다. 전영미란 사람 아니야? 뭐? 아닙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일본 남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퀴즈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기혼 남성 4명 중에 1명은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퇴근 후 집에 가기를 무서워하는 뿅뿅 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뿅뿅 무엇일까요?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는 걸 말하죠. 꼭 뭐 퇴근이 아니어도 집에 돌아가는 건 전부 이거긴 합니다만. 귀가 간지러. 됐다. 자꾸 그러니까 귀가 빨개지잖아. 그래, 이 정도면 뭐 충분했지 뭐. 서식에 맞춰서 그거는 아우 뿅뿅 이렇게 적어서 지금 보내주세요. 진짜. 뿅 왜? 하지 말았었어야 돼. 자자이. 샵 연구일 50원 유료 문자 장미스 전송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라. 에이 진짜 기가 막히구만. 노래 소개해. 육각수 밴드라네. 흥보가 기가 막혀. 박지원 의원에게 오늘 계란을 던진 여성이 안철수 대표 팬클럽 회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박지원 전 대표가 직접 자기의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어요. 네. 지금 자신한테 그 계란을 던진 분이 알고 봤더니 광주 안철수 연대 그 팬클럽 회장이더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을 그 존경했다 평소에. 하지만 이번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보고 실망했다. 이런 내용을 했더라라고 올렸습니다. 그 장면도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사실 박지원 전 대표가 계란을 맞았지만 안철수 대표도 사실은 야유를 받았어요. 한 남성이 다가가서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이 그때 그 CD 의혹 사건의 제보자다라는 그런 내용, 또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다. 이것을 갖고 실질적으로 항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박지원 대표 내가 계란을 맞아서 다행이다라는 말로 어쨌든 현장을 수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현장이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가 열리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최 교수님. 그러니까 이 박지원 대표, 박지원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대표 두 사람 모두 이제 같이 저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 안철수 대표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이렇게 뒤섞여 있었던 그런 자리인 모양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호남에 있는 분들 중에 안철수 대표의 통합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박지원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통합을 반대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 함께 참석해서 각자의 의사를 표현한 것 같은데 저게 문제는 국민의당에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큼 갈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호남에서마저도 안철수 전 대표, 그다음에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저렇게 나눠진다고 하면 저게 국민의당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걸 통합하지 않고서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마치 마주 달리는 어떤 기관차처럼 달리게 되면 밀렸어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하지도 않고 전략공천 하겠다 그러고 꽂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막 들고 일어났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외부 인사를 갑작스럽게 전략공천하느냐, 철수하라 막 난리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윤정현 시장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안착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목소리 없어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하면 어쨌든 광주의 민심은 돌아온다. 지난번에 대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선 때 박지원 대표를 포함해서 혼자 다니지 마라. 당과 함께 마지막에 이 대선을 치러야 된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혼자 나홀로 뚜벅이를 하면서 막 진짜 고무된 게 뭐냐면 호남에 내려갔을 때요. 혼자 뚜벅이로 막 이렇게 유세를 하는데 광주 호남에서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갔을 때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광주 호남의 민심이 호남 중진 의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고 싶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박지원 대표한테 계란을 던진 사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안철수 힘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이것들이 다 언론에 보도가 되면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봐라, 광주나 호남 민심이 호남 중진들만의 의견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안철수 대표의 하나의 어떤 또 목적이 아니었겠느냐는. 그렇군요. 최 교수님, 오늘 역시 안철수 대표는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걸로 이렇게 읽혀집니다. 네, 결국 분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종근 대일련 논술실장님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는 아니요, 잘하는 정면 돌파. 그러니까 정면 돌파. 안철수 대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면 돌파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정면 돌파해가지고 당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과연 안철수 대표가 호남 민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올 겨울에 저는 인동초가 정말 되려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대표는 박지원 대표가 계란을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조선대에서 특강을 가졌는데요. 네네. 이 특강을 가진 자리에서 이 국민의당 말하자면 이 합당을 원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을 이렇게 중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고충을 좀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그 화면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조선대 올라가는데 안철수 힘내라. 뭐 네. 하는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지점을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조금 좀 다른 시각에서 볼게요. 이게 옳다 그러다라는 뜻이 아니고 자 안철수 대표 지금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반대를 했잖아요. 오시면은 지금 아마도 봉변을 당하실 것 같다. 좀 연기해라. 근데 가셨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라톤도 뛰고 지금 안철수 대통령의 부인인 안철수 대표 죄송합니다. 안철수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도 사실은 좀 웃으면서 함께 마라톤도 다 5km 완주했어요. 자 안철수 대표가 왜 지금 그러면 이 호남에서 이렇게 일부의 반대가 드러날 것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을까?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안철수 대표 이 광주에서의 오늘 못 보지만 호남에서의 봉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도 5월달에 호남에 내려갔을 때. 봉변을 당했어요. 다 안철수 철수하라. 그때가 어떤 때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왜 봉변을 당했냐면 윤장현 광주시장을 전략 공천을 했어요. 광주시장은 누구나 사실 새정년에서 공천만 하면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략 공천은 그것도 금요일날 저녁 때 기자들한테 국민의당이 쪼개지는 건 뭐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통합을 주장하고 아니면 자강론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한 마음으로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이쪽에서는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또 반대를 얘기하는 이런 양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국민의당은 뭐 현실적으로 분당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도 이제 친한 반한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질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에게 간신배다 이런 또 표현까지 나왔다고요. 사실 이 시작이 저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당내에서 어떤 컨센서스를 전혀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독자 행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독자 행동을 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그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정말 구름 같은 인기를 누릴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국민의당 지지율이 거의 꼴등으로 추락을 하는 과정까지 겪고 나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좀 급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바른정당과 통합이 되면 보니까 2당 수준으로 지지율도 올라갈 것 같으니 일단 던졌는데 문제는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박지원 의원 출당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햇볕 정책 포기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당의 호남권 의원들이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사실 행사도 안철수 대표가 어쨌건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좀 수습해서 뭐 이게 통합을 해서 이제 뭐 바른정당과 합치든 아니면 뭐 독자 노선을 가든 당내 좀 그 컨센서스를 좀 모아야 되는데 그냥 지금도 보면 안철수 대표는 내 갈 길을 가련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당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서서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완전히 둘러갈라서 이렇게 싸우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당 이 현재 이 간극을 좁히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마라톤 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마라톤 저는 거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내하고 뛰는 것이 바로 마라톤의 본질입니다. 인동초가 뭡니까? 참을 인, 겨울 동. 겨울을 참고 인내하면서 지내면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그 인동초. 어쩌면 이 의미들이 다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인동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당은 지난해 총선 때 호남을 기반으로 탄생한 정당이죠. 강력한 호남 지지로 지금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이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DJ 정신을 계승한다. 이게 또 당의 정신이기도 해요. 인동초 정신이 고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정말 많이 강조하셨던 건데 그렇죠. 겨울은 독재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봄은 민주화의 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혹한의 독재 시기, 이 독재 정권,
군부 독재 정권이라고 당시 불렀는데 견디고 나서 민주화의 봄을 일구고 이제 꽃이 피었다. 그래서 김대중 정신의 상징이 인동초인데 이 참고 인내하고 겨울을 뛰어 건너는 것을 마라톤에 비유를 했어요. 굉장히 명연설입니다. 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규정이에요. 네. 다만 아까 백성훈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진정 DJ 정신을 계승하려고 하는 정당의 당대표가 맞느냐? 이 질문이 호남에서 던져지고 있다는 게 아주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의 향방이 아슬아슬한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통합파로 이 지칭이 되는 안 대표를 주축으로 한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호남 중진 의원들 박지원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어찌 보면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또 이제 유화적인 정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간극이 저 연설만으로 해결되기는